너희들 단단히 착각하고 있구나. 이 집은 내 명이야. 너희 뜻대로 되진 않을 거다. 어머님, 법적으로 따져볼까요? 우리가 실거주자인데 쉽게 나가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정여가 내가 진짜 이런 걸 알고 있었어? 내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창희 말이 맞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엄마랑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 좀 쉬세요. 쉬라고? 어디서 쉬라고? 내 집에서 나를 내보내면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나 해? 안녕하세요. 빛나는 삶의 기록의 막둥이입니다.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린다면, 그리고 평생을 함께한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한 순간, 그 상처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순간에 가족이란 이름이 무너지는 순간을 다룹니다. 이 모든 사건이 단순한 오해일까요? 아니면 철저히 계획된 배신일까요? 끝까지 지켜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경숙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손에는 오랜만에 좋아하는 갈치 한 마리를 사서 들고 있었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현관 앞에 섰습니다. 피곤하지만 따뜻한 저녁을 준비할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평소처럼 누르던 비밀번호가 먹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 눌렀나? 다시 한번 번호를 눌렀지만 같은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시도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열리더니 며느리 상희가 문을 살짝 열고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너무나도 태연했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오시면 곤란해요. 경숙은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이 집 내 집이야. 왜 비밀번호가 바뀐 거냐고? 며느리는 짐짓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신혼이잖아요. 어머님이 갑자기 들이닥치시면 저희 생활이 좀 불편해서요. 뭐, 신혼.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여기가 내 집인데. 그때 집안에서 성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냥 좀 편히 쉬세요. 요양원도 한번 알아보자니까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 요양원.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 와서 날 내쫓겠다는 거야? 상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하잖아요. 요즘 요양원 시설도 좋고 관리도 잘 되니까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경숙은 상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녀는 분명 처음부터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에서 나를 내쫓겠다는 거야? 성혁이 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미안함도 없이 오히려 지친 듯한 표정만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도 이제 독립하고 싶어요. 계속 이렇게 같이 살 순 없잖아요. 경숙은 터질 듯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피눈물을 흘려가며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경숙은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를 내쫓고 요양원으로 보내려 한다고? 너희가 정말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상희는 거짓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도 다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경숙은 차가운 현관 앞에서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이 집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갈 곳이 없다는 말인가? 너희들 단단히 착각하고 있구나. 이 집은 내 명이야. 너희 뜻대로 되진 않을 거다. 그러나 상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법적으로 따져볼까요? 우리가 실거주자인데
쉽게 나가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순간 경숙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이들은 이미 변호사를 만나 법적 대비까지 해놓았을 것입니다. 정혁아, 내가 진짜 이런 걸 알고 있었어? 내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성혁은 피곤하다는 듯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창희 말이 맞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엄마랑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 좀 쉬세요. 쉬라고? 어디서 쉬라고? 내 집에서 나를 내보내면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나 해? 경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애써 참으면서 그녀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한 발짝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 법적으로 가보자. 너희가 정말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상희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곧 평정을 되찾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하신다면 저희도 어쩔 수 없죠. 경숙은 이를 악물고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부터 만나야겠네. 두고 보자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돌아서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 성혁과 상희가 나누는 조용한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진짜 법적으로 갈 수도 있겠는데? 걱정 마. 내가 다 준비해놨어. 경숙은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준비해놨겠지. 하지만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싸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경숙은 멍한 얼굴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세요. 그 말이 이렇게 차갑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한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을 짐처럼 여긴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풍경이 흐려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성혁이 어릴 적 유치원에서 울며 뛰어나와 그녀의 품에 안겼던 순간, 초등학교 시절 넘어져 무릎이 까졌을 때 엄마 아파 라고 울며 매달리던 그 모습, 대학 합격 소식을 전해 듣고 감격스러워하던 날까지 모든 순간이 머릿속에서 뒤섞였고 이제 그 아이가 자신에게 이토록 잔인한 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상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힘들어요. 집값도 오르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이렇게 계속 함께 사는 건 우리 모두에게 힘든 일이에요. 경숙은 손을 떨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한테 의지했니? 언제 너희한테 짐이 됐다고 생각했니? 내가 살아온 집에서 이렇게 쫓겨나야 한다는 거니? 성혁은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경숙은 아들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혁은 마치 죄책감을 느끼는 듯 보였지만 그와 동시에 그 죄책감을 애써 지우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상희는 냉정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시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이 문제는 감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경숙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을 내보낼 계획을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살짝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너머에서 성혁과 상희가 은밀하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어머님도 받아들이셔야 해. 명의만 정리되면 깔끔하게 끝날 거야. 상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너무 급하게 하면 엄마가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 성혁의 망설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가장 좋은 방법이야. 당신도 알잖아. 집값이 오르는 시기야.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니 이참에 빨리 결정하는 게 좋아. 경숙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들은 이미 철저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오랜 친구, 미정.
경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경수가. 웬일이야? 이 늦은 밤에? 경숙은 침을 삼켰습니다.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아, 나 좀 도와줘.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우리 성혁이가 나를 집에서 내쫓으려고 해. 그리고 명의까지 자기들 걸로 바꾸려고 했어. 몰래 변호사도 알아본 것 같고 집 비밀번호까지 바꿔놨어. 전화기 너머에서 한순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낮고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자기들을 위해 평생 희생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보답이 이거야? 그래, 난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이거 그냥 감정적으로 넘길 일이 아니야. 당장 변호사 찾아야 해.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당장 연락해 볼게. 미정아, 경수가, 지금 넌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해.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 내가 직접 증거를 모아야 해. 증거? 그래, 내가 직접 듣고 본 걸 기록해. 문서도 정리하고, 통화도 녹음하고, 문자까지 캡처해둬. 그래야 내가 불리해지지 않아. 경숙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정아, 그런데 말이야. 내가 일부러 약한 척하면 성혁이나 상희가 더 확실한 말들을 하겠지. 그러면 확실한 증거가 될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네. 하지만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아니, 난 이제 두렵지 않아. 이건 내 마지막 싸움이 될 수도 있어. 미정은 한숨을 쉬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내가 위험해지면 안 돼. 변호사랑 꼭 이야기해보고 진행해. 알겠어. 미정아, 정말 고마워. 경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보다 더 깊은 절망이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순순히 당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켜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조용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너희 뜻대로 하려무나. 하지만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 경숙은 결연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순순히 당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경숙은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덜덜 떨렸습니다. 방금 들은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며 그녀의 가슴을 더욱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어머님도 받아들이셔야 해. 명의만 정리되면 깔끔하게 끝날 거야. 이게 우리한테 가장 좋은 방법이야. 당신도 알잖아. 집값이 오르는 시기야.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니 이참에 빨리 결정하는 게 좋아. 경숙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경숙은 거실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착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아니라 싸울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집문서와 금융 서류를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이 집 내 명의가 맞지. 그런데 이들이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려 했던 건 아닐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훑어보며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완전히 배제한 채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걸 변호사에게 넘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휴대폰 녹음 기능도 계속해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결심한 듯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경숙은 일부러 나직하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혁아, 엄마도 내 말대로 해야겠지. 이제 나도 체력이 예전 같지 않네. 그런데 엄마한테 남은 돈은 어떻게 되는 거니?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성혁이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거야 뭐 엄마가 필요하면 일부 쓸 수도 있겠지. 하지만 요양원 비용도 생각해야 하잖아. 그때 옆에서 상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그 돈은 우리 미래를 위해 관리하는 게 좋죠. 요즘 노인들도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안전하게 운용하는 방법도 많고요. 경숙은 핏대를 세우지 않고 오히려 더 나약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럼 그 돈을 너희가 관리하겠다는 거니? 성혁은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곧 답이었습니다. 경숙은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누른 휴대폰을 주머니 속에 넣었습니다. 그래, 너희는 내가 이긴 줄 알겠지. 하지만 난 지금부터 시작이야. 그녀는 전화를 끊고 마지막으로 집안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그녀를 내쫓으려는 자식들의 계략이 도사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숙은 싸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보낼 자료를 하나하나 정리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봐. 이 싸움 내가 질 것 같니? 경숙은 새벽 내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계략이 눈앞에 선명해졌고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경숙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미정 씨께 들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경숙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 쥔 가방을 꼭 쥔 채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아들이 저를 내쫓으려고 합니다. 변호사는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아드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현재 집과 자산 상태는 어떤지요? 경숙은 가방에서 문서들을 꺼내 변호사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집문서고 이건 제 명의로 된 계좌 내역입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은근슬쩍 집 명의를 바꾸려 했어요. 그리고 제 돈까지 관리하려고 해요. 그걸 확인하고 나니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어머님, 먼저 안심하세요. 현재 집 명의는 어머님 것으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드님 부부가 실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 퇴거를 요청하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재산을 빼돌리려는 시도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증거를 모으셨나요? 경숙은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이제 어머님도 받아들이셔야 해. 명의만 정리되면 깔끔하게 끝날 거야. 이게 우리한테 가장 좋은 방법이야. 당신도 알잖아. 집값이 오르는 시기야.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니 이참에 빨리 결정하는 게 좋아.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녹음을 듣고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 지금부터 아주 신중하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몇 가지 추가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경숙은 허리를 고추 세우고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뭘 하면 되나요? 첫째, 앞으로 모든 대화를 기록해 두세요. 문자, 전화, 대면 대화 전부요. 둘째, 집에 있는 주요 문서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세요. 혹시 모르게 아드님 부부가 몰래 빼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분간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그래야 상대가 방심할 겁니다. 경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머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이 싸움은 법의 힘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경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평생 아들에게 기대어 살았던 자신이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이 씁쓸했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저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 경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뒤에도 손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준비하고 철저히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경숙은 일부러 조용히 행동했습니다. 평소처럼 지냈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일부러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휴, 나도 이제 늙었나 보네.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힘없이 깔았습니다. 잠시 후 상희가 부엌에서 나와 관심 없는 척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아프세요? 경숙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래, 피곤해서 그런가. 요즘 머리도 아프고 몸도 자꾸 아파오는 것 같아. 병원에 가야 하나? 상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경숙이 쉽게 넘어가 주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희도 걱정 많이 했어요. 연세도 있으신데 계속 이렇게 혼자 지내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야? 상희는 짐짓 당황한 듯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다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그때 성혁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요양원 문제는 예전부터 생각했던 거야. 엄마도 혼자 계시면 외롭고 관리도 잘 안 되잖아. 경숙은 일부러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너희 말대로 해야겠지. 그런데 엄마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명의로 된 돈이 있잖아. 그건 어떻게 관리해야 하니?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상희와 성혁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 써드릴게요. 요즘은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전문가한테 맡기면. 그럼 너희가 관리하겠다는 거네? 이번에도 성혁은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곧 답이었습니다. 경숙은 속으로 이를 악물며 휴대폰 녹음 기능이 켜져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대화는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조금 더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하자. 그런데 너희도 알지? 내 돈을 너희가 쓰려면 나한테 동의받아야 해. 그럼 서류를 가져와 봐. 상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아니야.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 당장 서류를 가져와 봐. 내가 사인할 테니까. 성혁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순순히 당할 줄 알았던 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너무 갑자기 그러면 왜, 서류가 없니? 아니면 내가 사인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 경숙의 목소리가 단호해지자 상희는 성혁의 팔을 조용히 당기며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어머님이 갑자기 이러는 거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냐? 설마. 성혁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편하게 생각해. 아직 서류 정리가 다 안 돼서. 그럼 서류가 준비되면 다시 이야기하자. 난 기다릴 테니. 경숙은 냉정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순순히 당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경숙은 방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얼마나 뻔뻔한지 내가 직접 증명해 주마. 그녀는 서류를 하나하나 다시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입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경숙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바로 가처분 신청을 진행해 주세요. 내 자산이 내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는 준비된 서류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오늘 중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도 출금 제한 조치를 넣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님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재산 변경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경숙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보호막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던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과 며느님도 분명 변호사를 찾아가 대응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어떤 대응을 해올까요? 가장 먼저 아드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또한 어머님께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려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모든 대화는 기록하시고 단 한 푼도 양보하지 마세요. 경숙은 단단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흔들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그날 저녁 예상대로 성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은행에서 갑자기 돈을 못 찾는다고 연락이 왔어. 엄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 했는데 막혔다는데? 경숙은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막았어. 내 돈이니까 내 허락 없이 쓸 수 없잖아. 엄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리 다 엄마 생각해서 하는 건데. 내 생각을 한다고. 내가 정말 내 생각을 했으면 내 돈을 내 멋대로 가져가려 하지 않았겠지. 성혁과 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법적으로 가볼까요? 그래, 해보렴. 변호사라도 찾아가 보겠니? 이미 내가 다 준비한 상태니까. 그제야 성혁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이러지 말자. 우리 가족이잖아. 경숙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면 처음부터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천천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성혁은 황급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현재 어머님 명의의 재산에 대한 가처분 조치가 이미 내려진 상태입니다. 아드님과 며느님께서는 법적으로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바꾸겠다고 하면 어머님이 스스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강요하면 법적 문제가 생깁니다. 상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어쩌려고? 처음부터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었어? 내가 계속 재촉했잖아. 엄마가 이렇게까지 준비할 줄은 몰랐다고. 두 사람은 초조하게 서로를 쏘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경숙은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반짝였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야.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를 다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 살아갈 집을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변호사에게 마지막으로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제 새 출발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정리해 주세요. 어머님, 좋은 결정입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경숙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경숙이 법적 대응을 시작한 후 성혁과 상희는 예상보다 훨씬 불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봤지만 이미 가처분 신청이 완료된 상태였고 법적으로 접근할 방법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혁과 상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상희가 초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든 엄마를 설득해야 해.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성혁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대체 뭐라고 설득하라는 거야? 엄마가 우리 말을 들을 것 같아?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 그냥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야? 상인은 성혁을 몰아붙였지만 성혁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솔직히 난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뭐,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솔직히 우리가 너무 서두른 거 아닐까? 상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한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성혁은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우리한테 재산을 남겨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적은 있었어. 하지만 막상 이렇게 다 차단당하니까 엄마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알 것 같아. 말도 안 돼. 그럼 이제 그냥 포기하겠다는 거야? 아니, 포기하자는 게 아니야. 그냥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는 거야. 상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치겠네. 이 결혼을 왜 했을까? 그 순간 성혁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뭐?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내 말은 처음부터 엄마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상희는 순간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동안 내가 한 말들 생각해봐. 엄마를 내쫓고 명의를 바꾸고 돈을 관리하려고 했던 거 다 너가 먼저 시작했잖아. 그건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였잖아. 그냥 노후 자금을 잘 관리하자는 뜻이었어. 그렇게 믿고 싶겠지. 근데 이제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 상희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성혁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됐어. 나 좀 생각 좀 해볼게. 너도 혼자 생각 좀 해봐. 그리고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편 경숙은 오랫동안 얽매여 있던 짐을 내려놓고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숙은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에게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창문을 열고 신선한 바람을 맞았습니다. 앞으로는 내 행복만 생각하고 살아야겠다. 이삿짐을 싸면서도 경숙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이 집에서 평생을 살았고 아들과 함께했던 추억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참, 별일도 다 있었다. 혼잣말을 하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성혁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경숙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성혁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떠나는 거야? 경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내 삶을 살려고.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까지 하려던 게 아니었어.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경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 그게 너한텐 현실이었겠지. 하지만 나한텐 아니었어. 내가 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이해해야 했던 건 아니야. 성혁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난 정말 후회해. 다시 돌이킬 수 없을까? 경숙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후회하면 뭐하니? 내가 한 일은 이미 지나간 일이야. 난 이제 나를 위한 선택을 할 거야. 내 후회에 휘둘리고 싶지 않아. 엄마, 가족이란 게 뭘까, 성혁아? 피 한 방울 섞였다고 다 가족일까? 난 이제 진짜 가족이 뭔지 찾아볼 거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함께 할 거야. 성혁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렴. 경숙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정말로 자유로워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경숙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혼자 살아가기에 딱 알맞은 크기의 집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위해 장을 보고 예쁜 화병도 사서 거실에 두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살겠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릴 필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오롯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경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새로운 삶 시작해볼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어도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경숙은 늦게나마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했고 후회 없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란 이름 아래 모든 것을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진정한 가족을 다시 정의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